자, 2023학년도 수능 수학 21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쌤이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어려우면 하나씩 하라는 거였거든. 당연한 게 뭐냐면 간단한 것을 한 개만 다루는데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나 생각해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거든.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대상 자체가 복잡하거나 혹은 내가 다루는 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는 게 결론이라고. 근데 복잡한 거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복잡하지? 복잡한 거 왜 복잡해? 여러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예를 들면 이걸 한 번에 생각하는 게 쉽냐 이거야. 왜 어려워? 왜 복잡해? 라고 하면 지워졌네. 똑같이 쓸 자신 없는데 5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걸 동시에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고, 예를 들면 100차식 이러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100차식이 왜 복잡해? 라고 물으면 100개가 곱해진 걸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사실 고난도의 문제의 유형은 얘가 일로 귀결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어려울 수가 없어. 그 문제가 어렵다면 내가 뭘 여러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그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아. 수능에서는 반드시 킬러 준킬러 문제 중에 상당수를 중요한 것들이지만 생소한 형태로 출제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마 이 문제도 그래서 못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fx 겉보기에는 형태가 복잡한 함수지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함수를 3개나 합성해놨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씩 하면 되지 않아? 자,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세팅하면 이렇게 세팅을 하면 어때? hx라는 함수는 x-n이라고 생각하고 kx라는 함수는 절대값 x라고 생각하면 얘는 h에다가 g를 합성한 다음에 k를 합성한 함수가 f가 된다는 거 사실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동시에 하려고 하니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럼 하나씩 하면 되겠지? 사실 얘는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되냐면 g까지만 쓰고 나면 fx는 뭐야? gx 빼기 n의 절대값 정도로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공부를 아예 안 한 게 아니라면 어떤 함수를 마이너스 n만큼 y축 따서 평행 이동한 다음에 절대값 취한 게 뭔지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상위권, 중상위권 이 정도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g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n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거 꺾어 올린 그래프가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겠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x축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0 집어넣으면 0,9 요렇게까지 올라오는 그래프가 되겠네? 당연히 점근선은 x축이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지? 근데 얘는 어때? 기준점 잡으면 0,2가 될 것 같고 여기에서부터 로그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 그리면 되겠네? 그럼 얘는 이미 다 언급한 거니까 지울게. 그러면 이것도 이제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의미를 해석해줬으니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y는 n을 요렇게 그려서 어떻게 하면 돼? 밑에 있는 부분 꺾어 올리는 그래프 그려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때도 내 생각은 그래. 왜 얘와 얘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지? 그게 어려우면 하나씩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이거 지워버릴래. 뭐하러 생각해? 한 번에 하나씩만 하자니까? 그러면 y는 n이라고 했을 때 우리 n이 자연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꺾어 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y는 t를 그렸을 때 최대 몇 개까지 만날 수 있어? 2개까지 만날 수 있겠지.
그러면 y는 n이 여기에 있어도 어때? 꺾어 올리면 2개까지 만날 수 있겠지. 근데 n이 9를 넘어가 버리면 어떡해? 꺾어 올린 그래프가 하나밖에 못 만나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n이 1에서 어디까지? 8 사이일 때까지는 최대 몇 개 하면 2개까지 만나. 근데 n이 9 이상이면 어때? 1개만 만날 수 있어. 어디에서? 0보다 작은 데서.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럼 지울게. 이번에는 뭐 생각할까? 0보다 같거나 보다 큰 범위 생각하면 되지 않나? n이 1이면 어때? 꺾어 올려봤자 이거니까 하나밖에 못 만나지 않나? n이 2면 이거니까 꺾어 올려봤자 하나밖에 못 만나지 않나? n이 3 이상이면 어때? 꺾어 올리면 2개까지 만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얘를 종합해보면 어때? n이 이렇게 되면 1개고 3 이상이 되면 어때? 2개까지 만날 수 있겠네. 그러면 최대 4개가 만나도록 하는 n의 값이라는 건 2개 만날 때가 4개 되는 유일한 초이스 아니야? 얘하고 얘하고 연립하면 3에서 8 사이니까 3, 4, 5, 6, 7, 8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답이 33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다. 됐니? 근데 이렇게 풀면 틀릴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돼? 등호 성립 조건이 있는지를 모르잖아. 왜 몰라? 3 이상의 n에 대해서 교점이 2개가 되게 하는 t하고 n이 요 사이에 있을 때 2개가 되는 t하고 공통 부분인 게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n이 3일 때 얘가 2개가 되게 하는 t가 5 이상인 거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일 때 n이 3일 때 2개가 되게 하는 t가 3에서 4 사이였다면 이거는 등호 성립이 안 되니까 3은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왜?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에서 내가 한변고전 등호 성립은 잘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도 다 돼. 왜 돼? 잘 봐. n이 3이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 꺾어 올렸을 때 2개 만나는 t가 어디 위에 바로 존재하냐면 n보다 조금 큰 애 중에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걔를 써보면 이런 t가 존재한다고. n에서 n 플러스 2분의 1 사이에서 교점이 2개가 되는 t가 반드시 존재해. 어디에서? 얘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그럼 왼쪽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는 애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등호 성립 조건 만족된다는 거 보인 게 되겠지?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n이 자연수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y는 n이라고 했을 때 n이 8 이하가 되면 꺾어 올렸을 때 여기 사이에 갭이 1이 되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2분의 1은 반드시 2개 만나는 점이 될 거니까 이 사이에 t에 대해서는 항상 2개 만날 거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얘도 2가 되고 얘도 2가 되는 t가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고? 이 사이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만 구하면 답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 이게 따로따로 생각했을 때 약간의 리스크가 되는 점이기는 한데 체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라면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정리하면 어때? 고난도 문제는 사실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밖에는 없거든. 뭔가 어렵다면 여러 개를 동시에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어렵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씩 하라니까. 얘가 어려운 이유가 뭐야? 함수를 3번이나 합성했는데 구간별로 정의가 다르게 되어 있는 데다가 3번이나 합성한 함수를 한 번에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 걸 2개 동시에 생각하는 것도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겠지. 그래서 x가 음수인 것과 0 이상인 걸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 2개만 알면 이 문제는 우리가
늘 풀던 것과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은 기본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 물론 지금 내가 중위권, 중하위권이라면 이거 푸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근데 모의고사 2등급 이상이라면 사실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절대값 취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수능 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그걸 생소한 형태로 냈다고 해서 못 풀면 안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하기를 바래. 그러면 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